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인데 그 코로나 같은 그런 황당한 전 지구적 상황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쓴 돈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처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돈이 있다. 그거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저희는 적극 지원합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됐는데 못 하고 있는 자, 겁니까? 한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 예. 오늘 뭐 경제 프로이긴 한데 연금 개혁 말로만 하다 말았죠. 예. 건보 개혁 한다고 하다 말았죠. 예. 국토 균형 발전 뭐 정책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오히려 서울을 확대하고 있죠. 교육 개혁 말은 한다고 하고서 이음학교 하나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경제로 넘어오게 되면 산업 구조 조정했대요. 우리는 지금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이런 것만 쳐다보잖아요. 예. 고용 얼마 안 돼요. 고용이 그렇죠. 어제 제가 거기는 고부가 치니까. SK 하이닉스 예. 다녀왔거든요. 예. 거기서 간담회 하면서 얘기들 좀 해보는데 이번에 뭐 세계 최대 공장을 짓는데 예. 종업원이 몇 명 늘어 했더니 180명 는답니다. 20조인가 투자하는데 20조 투자하는데 180명 예, 된다고. 예. 그리고 근데 옆에서 이제 장비들 AS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한 320명에서 자기네 직원은 거의 안 는다는 얘기죠. 와. 그러다 보면은 20조 투자하는데 직접 고용은 180명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야. 자기들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예.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음.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 있냐? 자동차 산업만 해도 250만 명 정도로 봐요. 자동차 연관 예. 산업에. 그러면 이 자동차 연관 산업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부품이 2만 3천 개 우리가 타는 일반 가솔린 차는요. 예. 전기차가 18,000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만드는 회사들은 상당히 많은 회사 퇴출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차 확대를 하고 예. 뭐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예. 우리나라 전기차가 한 50만 대 있어요. 예. 이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50만 대 있는데 전기 충전기는 30몇만 대 있어요.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50만 대분에 30만 대니까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그러네요. 대단하다 하는데 예. 전기차 보급률 우리나라 전체 차가 2,600만 대 중에서 50만 대라고요. 노르웨이는 요즘 팔리는 차의 90%가 전기차요. 중국도 30%고요. 아, 우리는 몇 프로나 됩니까? 팔리는 차? 예. 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10% 이하구나 우리는. 10%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랑 비슷한 그러면 수준이네. 그런 산업을 예. 지원하기 위한 정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 세계 최고의 강국 아니에요. 중국은 예. 제외하고 중국의 내수 시장을 제외하면은 예. 그럼 거기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 배터리 산업이 캐즘이라고 해서 좋아지다가 한참 확 세게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예. 여기 지금 자본이 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진짜 지원해줘 누가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이 지원해주라고 하죠. 아. 예? 아. 그럼 한국에서 왜 또 전기차가 안 팔릴까? 충전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있잖아 뭐 어. 예?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뭐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충전기가 있어야 전기차를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사시는 아파트 가면 충전기 몇 대 있습니까? 저는 예단 아파트라서 지금 없죠. 예,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희 없어요. 아파트. 저도 예. 사고 싶은데 못 사는 거죠. 예. 그런 거 정부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기차 충전할 때 전압이 높기 때문에 기존 전압으로는 안 돼요. 아. 그럼 전력망을 다시 깔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 미리미리 깔아놓아야 돼요. 이게 지금 뭐 인프라네 하는 그건 인프라. 예, 시간이 없는데 지금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무슨 철도 뭐 공항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은 네. 그 산업과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예는 그렇죠. 예. 우리 석유화학이요 지금 은근히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의 석유화학 수출이 꾸준하게 한국 수출을 지배해왔거든요. 중국이 쫙 올라오죠. 중국이 웬만한 거 다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원유 상태로 수출하다가 요즘 그걸 가공해서 나프타라든가 뭐 이런 화학 어떤 이제 원유를 분해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런 걸 다 수출합니다. 제가 1월달에 알제리 갔더니 자기네들도 PP 예.
뭐 예를 들면 석유하고 원료로 자기네가 수출하지 음. 원유로 수출하는 비중은 계속 줄이겠다고서 그 나라에서 그 국회 상원 의장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이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그런 회사들이 일본형으로 정밀화학으로 전환돼야 된다든가. 그렇죠. 제 철강도 지금 이제 소재로 많이 갔죠. 소재로 갔는데 네. 철강도 지금 이제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고급 철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리백이는 아리백을 안 하게 되면 큰일 난 거예요. 어제 SK 하이닉스 왜 갔냐면은 네. 이 상태로 반도체 만드는데도 신재생 에너지를 얼마나 쓰느냐의 비중으로 해서 납품을 받겠다 말겠다 하지 않습니까? 유럽 그렇죠. 유럽 예. 그렇고 미국에서 애플이 특히 이제 그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 대안 있느냐? 투자를 지금 하이닉스가 120조를 한다는 거예요. 2030년까지. 그래서 공장을 전왔는데 전기는 뭘로 할 거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120조의 전개와 관련된 거는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저 역으로 너무 이념에만 사로잡히셔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한 거 반대로만 한다고 해서 원전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원전은 아리백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네. 확실하지는 않고 다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은 이 아리백이 어마어마하게 한국의 수출 중심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왜냐 그거 없으면 못하는 그다음에 탄소국경세 이게 시행하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 여기 뭘 지원해 줄까 생각을 하고 한국이 잘하면은 저는 이런 생각해요. 이러한 아리백과 관련된 산업, 저 탄소를 줄이는 산업을 성장 산업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지. 화끈하게 밀어주면 화끈하게 되는 거죠. 밀어주면 밀어주면 지금 많은 이러잖아요. 예. 기술 패권 전쟁, 뭐 패권 전쟁, 전쟁이라잖아요. 전쟁이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 전쟁 안 하던 시절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과 그다음에 투자하는 액수, 그다음에 우리의 비중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 났잖아요. 예.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서 미국의 상장 기업들이 그 탄소 배출량을 사업 보고서에 적시를 해라. 이걸 나왔어요. 그런데 공화당은 반대를 합니다. 트럼프 쪽은 뭐 예. 당연히 그러겠지만 예. 일단 우리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이 그런 지침을 일단은 낸 거예요. 바이든 정부니까. 그렇죠. 미국이 만약에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그걸 2, 3년 내게 되면은 이제는 수입품에 대해서 이 차단벽을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유리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해가지고 아리백이든 CF100이든 뭐든 이건 CF100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사이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이트 만들었으니까 고준위까지 다 할. 근데 그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안에 네, 압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어떤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사회적 합의를 하려면 그거 뭐 10년, 20년 걸릴 텐데.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 과거에 밀양 송전탑 사건 기억나실 그렇죠. 겁니다. 그때 주민들과 안 돼 갖고요. 예. 지금 이 전력망을 새로 깔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송전탑 다 반대하고 그러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네요. 동네로 그러면 예. 신안 앞바다에서 해상 풍력을 만들어서 수도권으로 못 갖고 오는 거죠. 그러네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 지하로 간다든지 지중화를 한달지. 그러니까 지중화를 한다든지 뭔가를 한 지중화는 또 한 10배 들걸요, 돈이? 그렇겠죠. 예. 다 뒤로 미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선수가 목련이 피면 김포 가서 그랬잖아요. 목련이 필 때쯤 되면 김포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철쭉이 필 때쯤은 다 뻥이었구나. 이거 알 거다. 할 수가 없는 거를 그냥 할 수가 없는 거를 계속 아니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7차례 예. 저기 했잖아요. 민생 경제 토론회 뭐 민생 토론회 뭐 했잖아요. 예. 거기서 공약으로 내세운 금액이 다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뭐 한 8,900조 된다며요. 925조예요. 925조?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보 부채가 한 200조 될 겁니다. 예. 그럼 재정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말이 안 되죠. 그러게 놓고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게 아니고 그거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투자할 그러니까, 돈을 음. 본인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맞아요. 그게 622조 원이에요. 2043년까지. 2043년까지. 네, 622조 원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하이닉스 120조하고 예. 나머지가 삼성전자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왜 대통령이 발표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두 회사가 이미 작년에 다 발표한 발표한 거예요. 거죠. 예, 예. 아니 그래서 기업의 계획이 오그러지면 그걸 빼면 300조예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300조. 300조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근데 그 필요한 곳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라니까 미스매칭 되는 거죠. 아까 공항이랄지 무슨 철도를 지중화시킨다고 하고 고속도로 지중화시킨다고 하고 이게 다 부동산 땅 장사하는 게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해도 좋아요. 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죠. 민자를 얼마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개발하다 보면은 거기서 개발 이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회사가 정교해야 되는 거죠. 정교해야 되고 그것도 그냥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선순위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 한국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게. 예. 대표적인 게 작년도 R&D 예산 줄인 거잖아요. 그렇죠. R&D 예산 그러니까 미래와 아주 먼 미래와 관련된 하나도 없어요. 시계열이 아주 짧습니다. 멀리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러한 이러한 질문을 경제부총리한테 수도 없이 질문해도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산업 정책에서 시계열이 먼 것들,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안 보이고 저도 지금 굉장히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우선순위 1순위에 그럼요. 돼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배터리 반도체를 보조하는 거는 무조건 에너지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전쟁인데 원전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임기 내에 원전을 몇 개를 짓겠다. 고준위 폐기장을 어디다가 하겠다. 근데 그거는 또 유권자 무서워서 그 말은 또 못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원전 새롭게 신설도 못 할 걸요. 제가 그동안에 썼던 많은 책이나 예. 기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사회가 수축하고 있다는 수축사회라는 용어로 제가 많이 표현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책도 많이 팔렸고 예. 많은 분들이 읽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개발한 지 60년이 지났거든요. 예. 60년에서 지금 고점에 와서 일단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 사람 교체가 되죠. 그 시대들은 가고 사람 교체. 사람 교체, 산업 교체해야 되는 거죠. 음. 교체해서 아까 우리 석유학 얘기까지 했는데 모든 산업들이 이렇게 꿰뚫어 보게 되면은 중국이 부각되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우리가 헤매다 중간에 베트남을 잠깐 갔는데 베트남도 이미 많이 컸고요. 다음 어디 갈 건데? 그럼 그 나라에 뭘 할 건데? 인도네시아 간다? 그럼 그 나라가 베트남하고 저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큰 국가 전략이 없어요. 국가 전략과 비전, 설계도가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데 바로 이 시점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이라는 얘기죠. 제가 경제분석가 미래학자 또 기업가에서 정치권에 간 거는 이 골든타임에 한국에 좀 미래 좀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 왜 할 수가 없을까요? 일단 잘 몰라요. 제 책을 안 읽어서 그런가 봐요. 잘 모르고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미래를 보야 되더라고요. 관료는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뭔가 정책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관료들도 고령화돼 있어요. 예. 내가 1년 더 다니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선제적인 걸 몰아내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치권이 끌어줘야 되는데 정치권이 요즘 선거판을 보셔서 알지만 이 선거하기 위해서 저는 이해가 가요.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하는 거죠. 선거 이기기 위해서. 공천하기 위해서. 근데 정책할 틈이 없어요. 그게 다 뻥이잖아. 예? 그게 어찌 됐건. 그게 다 뻥이잖아.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사람 교체, 그 다음에 산업 교체,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베트남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이나 나라까지 교체될까봐. 근데 우리가 교체되는 나라에 해당될까봐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거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하나의 제조업이 오면은 우리가 잘 보면은요, 제조업이 20년 이상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뭐한 산업이 와서 예를 들면 60년대 뭐 가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죠. 뭐 이제 합판 뭐 나왔고 70년대 뭐 저임금에 따라서
그게 이제 60년 70년대까지 왔죠. 예. 70년대 오일 시작이 나면서 중동으로 가면 뭐 중동 건설이 오고 중화학공업 시작을 했고 예. 그러다 군국과잉에 대해서 IMF 맞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중국이 개발되면서 브릭스란 얘기가 이제 과거 브릭스, 그렇죠. 현재 브릭스 말고 예. 나왔을 때 브릭스란 나라가 공장 짓는 데 들어가는 모든 것을 한국이 공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운이 좋았던 거죠. 예. 그 한번 2002년 기준 우리가 월드컵 대한민국 할 때 그 당시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는 월드컵도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으로 외자가 몰려가는 원년을 보시면 돼요. 2002년은. 그렇죠. 예. 그래서 중국에 이제 외자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은 근데 먼저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전기가 필요하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예. 삽으로 파는 거 아니잖아요. 포크레인 파야 되죠. 예. 우리나라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가서 포크레인 파요. 좋았네. 그럼 예. 이게 바닥을 견고하게 밑에다 철근을 깔잖아요. 바닥에다 철근 우리나라 뭐 포스코, 그렇죠. 인천제철, 동국제강, 그랬죠. 동부제강 이런 데도 있고 저 시멘트는 중국이 싸요. 그럼 중국 거 해요. 올리려면 HBM 어느 나라 거? 한국 한국 거. 거. 써서 해서 그 안에 이제 발전소를 만들면 어디 있게 두산 에너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두산중공업 예. 거기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도시로 끌고 와야 되잖아요. 전기를 전기줄을 어느 나라 제일 잘 만들어? 우리나라 또 만들어. 대한전선, LS전선 뭐 이런 데들 오면 그러면 전기 안에 뭐가 들어가요? 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LS 니코동 조련. 그 다음에 껍질을 싸잖아요. 피복. 아. 이거 화학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면은 또 이제 도시로 왔어요. 그럼 도시로 와서 건물을 올리면은 파이프 뭐 하수도관, 상수도관 이거 다 우리나라 거 쓴 거예요. 철근도 쓰고. 그래갖고서 다 오면은 사무실 오면은 PC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PC를 다 사무실 올리잖아요. 그럼 PC 하면 디스플레이 그 당시 한국이 50%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D램도 한국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렇게 오면서 20년 주기로 오는데 지금 20년이 거의 끝나가면서 중국이랑 교체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몰라요, 지금. 물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이건 당연히 이건 무조건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고용도 안 되고요. 한국 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나머지 산업도 우리가 잘만 하면은 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받쳐집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예. 일반인은 기억이 안 날지 모르면 글로벌 탑5라는 용어가 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든 정책입니다. 아. 글로벌 탑5 된다. 예. 할 수 있다. 우리가 요러요러한 정책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5 탑 5위 안에 네, 들어간다. 사실 속마음은 탑3였어요. 미국, 독일, 한국. 그런데 독일도 잘하면 잡을 수 있다. 노력하면. 왜? 독일이 지금 산업 교체기에 헤매고 있거든요. 거기 헤매더라고. 예, 거기도 예. 성장률이 마이너스 돼 버리니까. 네. 거기가 옛날 구시대 자동차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그러네. 독일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잘하잖아요. 또. 신재생 에너지도 잘하고 네. 왜 저기 저 4차 산업혁명 할 때 박근혜 대통령도 한번 갔었지만 네, 네, 그런 거 그 전동화 네. 네. 그 완전히 기계를 완전히 전동화시키는 기계가 거. 뭐 굉장히 잘하죠. 네, 네. 사스처럼 그런 원래 소프트웨어도 좀 4차 좋고. 산업혁명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그래서 말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른 기반으로 옮겨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우리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이 된다든지 국가적으로 좀 그 계단이 좀 올라가서 좀 사다리 위에 있달지 아니면은 견고하게 여기에서 진지를 구축해 가지고 중국이나 베트남 뭐 올라오는 거 야 안 돼 너희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확고한 어떤 기반이 있달지 그게 아니고 얘들한테 밀리면서 우리 위치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고용이 제일 많은 부분은 밀리고 있고 예. 고용 안 쓰는 부분. 배터리 회사 가보면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네요. 바이오 회사 가보세요. 파이프만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매출이 막 조단위 이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아, 그것도 필요해요. 거기서 세금도 오고 다 예. 좋은데 이 나머지 부분들도 고용 많은데 이게 수도권 집중화도 연결이 됩니다. 아, 이런 공장들이 대부분의 지방에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동남권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동남권에 살아남아 있는 그 조선 하나 살아남아 있잖아요. 예, 이것도 러시아가 도와준 거죠. 예. LNG선 제일 비싼데 음, 한국이 LNG선 전 세계 뭐 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한 거냐? LNG 가격 올라가고 미국이 셰일가스 나오니까 그렇죠. 미국 거 팔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예. 그럼 좋아요. 좋고 더 유지해야죠.
친환경 선박도 나와야 되고 예. 또 고령화되고 부자들 크루즈 타야 되는데 한국이 크루즈 못 만들잖아요. 예, 크루즈는 안 만들죠. 약하죠, 네, 약하죠. 예. 약하고 하는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보여야 된다 이거죠. 아, 해외 나가봤더니 제가 이제 국회의원 신부니까 의원외교 하다 보니까 예.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독재 국가예요. 아.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근데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을 올리는 기반이 됐다. 그렇죠. 그 예. 기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도 못 해요. 그 기반이 뭐냐면요. 제가 알려줬습니다. 예. 제일 먼저 경제 개발할 때 음, 외자가 들어오긴 했어도 잘 보시면 울산 여수에 석유학 놓고 포스코 같은 철강 공장을 넣어서 기초 인프라를 짱짱하게. 예. 충분히 깔아놓고 그 다음에 도로 예. 고속도로 만들고 하면서 산업이 연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됐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17년 독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아, 제가 그래서 니네 나라도 독재하니까 가능한데 지금 니네 투자 제대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듣기 싫어하지만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재밌네. 예, 북아프리카 가면은요. 그래서 이제 발전소를 졌어요 또. 발전소 한국 기업이 졌는데 또 그 비용을 안 줘갖고요. 나라마다 지금 계속 분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튀니지 가서 안 주걸래 대통령까지 찾아갔어요. 대통령 면담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왜 니네 안 주냐고.